모의 해킹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CCTV를 장악한 적이 있어요. 외부에서는 단절돼 있었다고 믿고 있었던 취약점을 찾아서 그거를 이제 패치한 적이 있는데, 이런 말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인간의 약간 본능 같은 거예요. 해킹을 한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곽경주라고 합니다. 저는 금융권에서 보안을 하다가 위협 인텔리전스 쪽 스타트업에서 제품 기획 총괄 그리고 분석센터 쪽 총괄을 하다가 부름 CISO로 넘어온 곽경주라고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기는 했는데 해커가 무엇인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사실 해커는 뭔가 부정적인 뉘앙스는 아니고요. 뭔가 기술을 잘 알고 기술의 원리를 잘 깨우친 사람을 뜻하는 의미였는데 어쩌다 보니 해커가 조금 나쁜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죠. 물론 크래커라는 용어도 있긴 해요. 크래커는 정말 나쁜 놈. 해커는 그래도 저 삶에 좀 보탬이 되는 인간의 종류를 얘기하는데, 일단 국내에서는 화이트 해커라고 하면 정당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기업 내부나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찾는 사람, 그런 의미고, 블랙 해커라고 하면 좀 악의적인 이유로 사이버 범죄자 같은 느낌으로 사용되고 있죠. 최근 일어난 해킹 사건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많은 피해를 또 야기시키고 있는 게 공급망 공격이라는 게 있는데, 기업에서 사용할 그 소프트웨어들을 어딘가에서 설치 파일을 다운받잖아요. 그런 과정이 이제 사이버상에서의 공급망이거든요. 그런 공급망 자체를 오염시켜서 사용자는 어떤 특정 정상 사이트에 들어가서 설치 파일을 내려받고 설치를 했지만 실제로는 그 사이트 자체가 해킹을 당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악성 코드가 내려오는, 그래서 그런 사건들 중에 이제 솔라윈즈 사건이라던가 데이터 공유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취약점이 있어가지고 장악을 당해서 순식간에 막 200개 기업, 300개 기업 이렇게 해킹을 당했던 사고들이 있죠. 정보보호 전문가는 어떤 영역에서 일을 하게 되나요? 활동하는 영역이 굉장히 넓어요. 국정원이든 지방자치단체든, 대기업들은 당연히 있고요. 정보보호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갈 수도 있고, 당연히 수사기관도 포함해야겠죠, 정부기관에. 네. 그 NIST가 뭐냐면은 미국의 비영리 연구기관 중에 하나고, 미국 내에서 표준을 제정하는 기관이거든요. 정보보호 쪽 진로를 6개인가 7개 정도로 분류를 해놨어요. 거기에 보면은 어널리스트도 있고요, 분석가들, 운영 유지하는 그런 직군도 있고, 그리고 정책만 하는 그런 직군들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직군들을 쭉 분류해 놓고 각 직군별로 필요한 스킬과 널리지와 어빌리티를 각각 다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직군에서 로드맵을 짜실 때 그 리스트의 그 자료를 보시면은 내가 필요한 어빌리티가 뭔지, 널리지가 뭔지, 스킬이 뭔지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고. 화이트 해커가 블랙 해커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정상적인 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하다가 보면 이제 좀 실력이 올라가고 외부에서 발표를 좀 하고 좀 인지도가 생기면 링크드인이나 페이스북으로 메시지가 옵니다. 어떤 취약점 알려주면, 어떤 시스템의 취약점을 알려주면 돈을 주겠다 라고 하는데, 이게 참 경계가 모호해요. 취약점을 찾아서 해주면 보상을 주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버그 바운티라고 하는데, 정상적인 버그 바운티인지 범죄인지 좀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돈은 음지에서 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사이버 보안 쪽이 그게 되게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범죄 쪽으로 넘어갔을 때 제 주변에는 대부분 잡혔어요.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몇 년이 걸리든 언젠간 잡히거든요. 결국에는 IP라는 흔적이 남고 잡으려면 다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랜섬웨어 그 거대 조직 300~400명 되는 랜섬웨어 조직도 잡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런 짓 하시면 안 돼요. 해커가 되기 위한 로드맵이 있나요? 그쵸. 첫 번째 단계는 구름의 KDT 교육과정을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기본 개념을 좀 잡으신 다음에 우리나라의 교육적인 사이트들이 또 여러 군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드림핵이라는 플랫폼도 있고요. 거기 가면 정보보호 관련된 문제들이 쫙 나열이 돼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잡고 익히시면 될 것 같고, 해커가 되기 위해서는 최신 정보를 또 많이 아셔야 돼요. 최신 기술들. 그러려면 국내에서도 많이 열리고 있는 그런 컨퍼런스들 잘 찾아다니시고, 잘 찾아보면 무료 컨퍼런스도 많거든요. 구름톤 트레이닝 정보보안 과정에서는 어떤 것들을 배우나요?
우선 전반적으로 정보보호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는 과목들이 있고요. 컴퓨터가 전부 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보안 꼭지가 들어가 있고, 뭐 도구를 써서 해킹하는 방법도 있지만 본인이 직접 도구를 만들어야 될 때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보안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요소도 있고요. 일반적인 개발 방법과는 다르게 보안을 위해서 어떤 걸 알아야 되는지 위주로 알려주는 그런 보안 프로그래밍이 있고, 그 모의 해킹, 오펜시브라고 부르는데 그런 공격적인 부분에 대한 과목들도 있고, 어느 정도 기본기가 갖춰지고 난 후에 배우게 되는 게 침해 사고 조사, 디지털 포렌식 쪽, 침해 사고 조사 쪽이랑, 그리고 위협 인텔리전스라는 과목이 있는데, 위협 인텔리전스는 사실 모든 정보보호 기술들, 컴퓨터 관련 전공 기술들이 집약적으로 들어간 뭔가 예술 같은 느낌이에요. 아트 같은 느낌인데, 종합체 같은 느낌인데, 여기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유출 정보, 다크웹에 있는 유출 정보, 텔레그램에 있는 유출 정보,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 방법이라던가, IOC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침해 지표인데, 이게 어떤 특정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에 사용된, 범죄에 사용된 특정 IP, 뭐 악성 코드,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분류하고 식별하고 수집하는, 탐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뭐 위협 인텔리전스가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좋은 해커가 되려면 정보보호만 해서는 안 돼요. 정보보호라고 하면 뭐 암호학도 있고, 뭐 네트워크 보안도 있고, 포렌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그런 레벨들은 그 근간이 되는 기본기가 바탕이 됐을 때 그게 되는 거거든요. 기본기 그거 어떻게 쌓는 건데요? 뭐 암호학을 배웠다, 아니면 네트워크에서 어떤 특정 프로토콜을 배웠다 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자기가 개발을 해봐야 돼요. 파이썬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라이브러리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라이브러리만 사용해서는 실력이 안 늘거든요. 라이브러리 없이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스스로 거쳐봐야 돼요. 암호학에서 뭐 RSA를 배웠다, 그럼 RSA 당연히 라이브러리 있어요. 그것만 쓰면 암호화 다 해주는데, 그 라이브러리 없이 RSA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오일러 법칙이 뭔지, 이런 수학적인 부분까지 자기가 공부를 해가면서 그걸 코드로 쭉 짜보면은 그게 내재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부가 돼요. 코드를 짜면서. 그런 게 중요하고, 그리고 모의 해킹을 배웠다 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워게임 사이트 같은 데 가서 실제로 적용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본인이 실습을 좀 더 해봐야 돼요. 구름 그 교육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멘토링 시간이 있거든요. 그 멘토링 때 알려주시는 그 분들이 업계에서 굉장히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라서 그분들께 가려운 부분을 많이 물어보시면 됩니다. 좀 더 자기한테 맞는 맞춤화된 지식이나 참고 서적 같은 거, 이런 공부 방법론,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구름톤 트레이닝 정보보안 과정 누구한테 추천하시나요? 커리어를 전향하고 싶으신 분들, 뭐 그런 분들, 학생분들, 이제 초반에 그런 정도 이제 기본기가 다져지고 나면 이제 중급 레벨 이상의 이론들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기존에 원래 정보보호를 하셨던 분들도 조금 더 몰랐었던 것들을 아시게 될 거고, 우선 이 교육 과정을 수강할까 말까 하는 고민 자체가 뭔가 이 분야에 대한 뭐 유망함이나 이 분야에 대한 매력을 어느 정도 느끼셨기 때문에 고민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정보보호를 10년 넘게 해왔지만 해와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정말 재밌어요. 정말 재밌는 분야고, 뭔가 보람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좀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사회에 공헌하는 느낌이에요. 이 정보보호라는 것 자체가 뭐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정보보호 분야는 굉장히 매력적인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